원의 넓이가 아니라 사각형이나 삼각형 넓이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잘라서 이어붙이면 돼요. 얘들아 잘라서 이어붙여보자. 8번 문제 보세요. 확인 문제 8번. 자, 그림을 보면 7번 안 해도 됩니다. 8번 넘어갈게요. 8번 여러분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스케치북이 있어. 그 스케치북에다가 뭐 했냐면 지금 얘들아 봐봐. 여기 오른쪽에다가 가시를 댄 다음에 원을 그리면 컴퍼스 돌리면 이렇게 살포시 원을 그릴게요. 살포시 원을 그릴게요.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2번 사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원 돌리고 이렇게 원을 돌려봐 얘들아. 돌리고 돌려봐. 그때 생기는 자 문제에서 지문이 뭐냐면 넓이 구해주세요. 여기도 넓이 구해주세요. 야, 둘레가 아니라 넓이다 얘들아. 그럼 넓이는 땡큐예요. 왜? 얘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창의력을 발산했어요. 창의력 뭘까? 이 문제에서 넓이 어떻게 구할까? 창의력을 발산해보세요. 오 반잘라가지고 좋은데요. 좋아요. 이게 무슨 맞습니다. 반 잘라가지고 이어붙입시다. 어떻게? 1번 어떻게 하고 싶어? 마법의 보조 잡수. 얘들아, 그 문제에다가 얘들아 선을 한번 그어봐. 이렇게 찍 그어볼래? 그러면 얘는 이 중앙을 자로 연결하면 칼로 자르고 여기를 이쪽으로 밀면 결국 뭘까? 이 직사각형 한 세트의 넓이로 바꿀 수 있겠죠? 미는 거. 따라서 끝났습니다. 넓이 구하시면 돼요.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4, 8에 32가 정답이에요. 8번, 1번은 넓이를 잘라서 저쪽으로 보내서 붙이면 요 사각형 한 세트니까 4, 8에 32가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있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해봐. 얘는 이걸 잘라서 이쪽으로 붙여서 기다랗게 사각형을 만들었어. 얘는 가오리 모양이네. 가오리 모양도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이는 창의력? 네. 창의력 뭐? 서연이 보이는 거 있어? 저거 삼각형이에요. 어떻게 했는데? 저기 삼각형이 되려면 반을 가로로 가르면 저기 삼각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 타원형 비슷한 거 네. 반 갈라서 저기 양쪽에 넣으면 삼각형. 좋은 저의 생각이랑 똑같네요. 좋습니다. 자, 얘들아. 이것도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각선 넣어볼래? 대각선 뭐 X자 그거. 뭐가 보이니? 원래 넓이를 구해야 되는 넓이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원래 넓이가 잘리죠? 네. 잘리지. 그때 뭐가 발생해? 이쪽으로 넣으면 얘는 지우고 이쪽으로 넣으면 그리고 얘를 잘라서 이쪽으로 넣으면 결국 이거 삼각형 하나 넓이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넓이를 조작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준 걸 선을 그어서 옆으로 옮기고 붙이면 새로운 도형의 넓이가 되고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되게 문제를 낼 겁니다.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은 거야. 넓이 몇이야? 이거 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가 10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하면은 정답은 50제곱센티미터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넓이는 여러분들 둘레랑 다르고 그냥 잘라서 붙여서 풀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8번 보조선 그어서 넓이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143쪽 전부 다 숙제입니다. 144쪽 전부 다 숙제입니다. 145쪽 전부 어디까지? 148쪽까지 숙제인데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최대한 풀어서 오세요. 토요일까지 빨리 풀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148쪽까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한 단어만 나오고 집으로 즐겁게 갑시다. 아니야, 즐겁게 집에 갈 수 있어 너희? 네. 토요일까지 라이트슨 다 했어요, 라이트. 네. 하면 다 했어요. 토요일에 이번 주 검사할 겁니다. 라이트슨 교재 비어 있는 거 다 고칠 때까지. 어제 남았어요. 시험 때문에 못했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 그렇구나. 그것만.
근데 어제 토요일에 라이프 공부할 거니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하세요. 고치. 걸리고 나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세요. 다 고쳐놔야 되죠. 메모표. 정답 다 확인할 겁니다. 잘 고쳐져 있는지. 방학 동안만 이렇게 고생 좀 하자. 얘들 다 끝나면 이제 학교 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학원 나올 수도 나올 수 있는 시간 부족가지고 지금 방학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기간이고 진지한 사람 또는 엄청 열정적이고 절박한 사람들이 성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집이 너무 부유하면 공부할 의지가 사라지지. 그치? 네? 저는 좀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다들 그런 계기들이 있지 않나? 공부를 하는 계기.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럼 아직 절박하지 않겠네. 그치? 주로 그냥 시켜서 하는 거니까 절박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공부 아니면 난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네? 저 공부 안 해도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있으면 빨리 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미루고 있으십니까? 물론 부모님이 밀어서 너가 그럼 합리적인 이유로 한번 설득해 보세요. 설득을 해도 안 나간다? 너가 억지만 부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네. 억지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 너가 확실히 그걸 잘해. 그 분야에 잘하긴 대해서 하죠. 그 분야에 잘해서 남들보다 압도적이야.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1%만 사람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1%만 다 성공해요. 근데 공부는 얘들아 10%까지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왜 그나마 좀 할만하냐면 체육 같은 거나 그런 건 거의 한 1% 정도만 눈에 띄고 상들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유튜버도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만 보는 거지 사실 탈락하는 사람도 많겠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치? 그게 어느 정도 보면은 전문직들은 가능성이 좀 적어. 한 100명 중에 몇 명? 근데 공부는 있잖아. 100명 중에 20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뭐 회사 들어갈 수 있고 하단 말이야.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가 좀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왜 공부가 쉽다고 말하냐면 그나마 살아남을 빈도가 크니까. 100% 아니어도 좀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게임, 프로게이머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한 몇만 명 중에 몇십 명 되는 건데 빈도가 엄청 적은 거예요. 그 정도면. 이거 투자의 가치가 일단 빈도의 차이가 아닐까?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엄청 몇 명만 받는 거지. 공부는 근데 엄청 몇 명이 아니야. 한 100명 중에 20명만 해도 3등급이기 때문에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적당한 회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만 여러분 잘하는 거 있겠지. 그것도 존중하면서 근데 공부도 하면서 하라. 그래야 너가 그 믿고 있던 그게 사실 다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더니 사실 그렇게 잘한 게 아니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그냥 공부라는 걸 안전장치로 보험장치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생각은 그래. 공부하는 이유 안전장치예요. 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공부는 그렇게 잘 안 해도 돼요. 대충 잘해도 돼요. 근데 그 20등까지 들어가야지. 근데 20등도 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156쪽입니다. 방학 동안 공부해야 될 생각하시고 방학 때는 대부분 공부 안 합니다. 이만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웬만한 애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애들이 위에 밑바닥을 빠져서요. 다 다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 자, 150쪽 보면은 이제는 얘들아 우리 앞에서는 평면에서 놀았어. 원, 다각형, 팔각형, 육각형. 근데 이제는 입체 세계로 갈 거예요. 자, 156쪽. 바로 주제가 뭐죠? 다각형이 아니라 다면체야. 주제가 바뀌었다 얘들아.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다고? 이런 칠판 안에서 그릴 수 있는 도형, 평면 도형을 배웠다고. 원이라든지 다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부채꼴, 평면 도형이잖아. 이제 입체 도형이고 얘들 첫 번째 입체 도형의 궁금한 대상은 세 글자예요. 다면체라는 걸 먼저 공부해야 돼. 다면체 뜻이 뭘까? 입체로 되어 있는. 일단 입체여야 돼. 자, 거기 책 써있지만 다각형의 업그레이드예요. 다면체는 여러 개여야 돼. 면으로 뭐인?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이 아니라 입체 도형. 따라서 여러분들 다면체 예시를 볼 줄 아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면체예요. 이것도 다면체야. 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다면체. 이것도 다 다면체가 아니에요. 네? 저것도. 이거는 곡선이죠. 곡선. 근데 다면체라는 건 여러분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면체는 뾰족해야 돼요. 다시 한번
다면체의 특징은 일단 뾰족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뾰족. 이 뾰족하진, 뾰족하게 볼수 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다면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 입체 도형들은 다 다면체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배웠던 삼각 기둥. 얘는 이렇게 입체이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잖아. 따라서 얘는 다면체가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면체겠죠. 다면체 있잖아, 얘들아. 그럼 다면체는 이름을 부를 때 면의 개수만큼 이름을 불러요. 다시 한번 면의 개수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저거 즉 얘는 몇 개 있다, 면이 몇 개 있지? 오면 5개니까 얘는 5개니까 5 면체라고 다면체에 이름 줄 때는 면의 개수로 이름을 줍니다. 10개로 둘러쌌던 모양이 있으면 걔는 10면체인 거예요. 그럼 사각형은 육면체. 얘는 짧은 면이 6개 있거든요. 6면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다면체의 이름 부를 때는 면체라는 건 면의 개수로 이름 부를 때 쓰는 용어고 다면체의 이름은 면의 개수로 기준을 잡는다. 오케이? 그렇게 부르는 예를 들어 10면체, 8면체 아시겠죠? 8면체 그 다음에 7면체 뭔진 모르지만 면의 개수가 그렇게 되는 도형들을 그 면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다면체 용어들이 있죠. 꼭지점, 모서리, 면 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저거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얘들아 그러면 다면체 이름은 면의 개수로 부른다지만 그때 특별한 도형들은 이름을 좀 더 다르게 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면체의 종류가 있어요. 바로 3가지의 종류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 어릴 때 배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땡땡 기둥, 삼각기둥. 각기둥. 그다음 두 번째는 땡땡 각뿔. 두 개만 먼저 하자. 각기둥은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밑면을 예를 들어 밑면을 사각형 예를 사각형 그 밑면을 평행하게 위로 쭉 당긴 거. 즉 쭉쭉쭉쭉쭉쭉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각 기둥, 뭐뭐 기둥이라는 건 밑면을 고정하고 밑면을 이렇게 평행하게 위로 쭉 당겨서 만든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불러요. 평행하게 올려야 해요. 평행하게. 이게 기울면 안 돼요. 쭉. 오케이? 각기둥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각기둥은 이름 부를 때 밑면을 기준으로 이름을 잡습니다. 얘는 기둥인데 역각형으로 만들었지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사각기둥이라고 읽어요. 만약에 내가 궁금해서 오각형을 고정한 다음에 오각형 사각형이라는 것만 마음에 눈으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네. 자, 이 육각형을 이렇게 쭉 올리면 그때 생긴 육각기둥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어쨌든 기둥의 이름은 밑면을 기준으로 이름 붙인다고 약속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기둥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밑면을 이렇게 솟아 올린 거예요. 그 도형 기둥이라고 불러. 기둥. 그럼 기둥은 항상 수학자들은 뭐를 궁금해하냐면 그 기둥에 대해서 3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면의 개수 몇 개일까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몇 개일까요?를 꼭 물어보게 돼 있어. 3가지 용어는 빨리 나와야 돼. 자, 일단 얘들아 사각기둥이야. 그럼 사각기둥이면 사각형으로 만든 기둥이니까 밑면이 사각형인 이런 도형이다. 자, 사각기둥은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면의 개수가 사각형 밑면과 사각형 밑면이 있고 그리고 옆면들이 있으니까 옆면들. 자, 면의 개수는 바로 사각기둥이니까 옆면에 4개가 달라붙어 있고 위아래 2개 더 있으니까 4 플러스 2개라고 읽어도 될까요? 6개 한데 4 더하기 2개 왜? 4는 옆면을 따로 세면 그 각형의 이름만큼 나오겠지. 사각형이면 4개. 그 다음에 위아래 뚜껑 2개 있으니까 2개. 모서리는 얘들아 모든 선들이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면은 몇 개 나오겠니? 그 각형의 이름에 비해서 3배만큼 나오겠죠. 왜? 얘를 위에 한 번, 옆에 한 번, 아래 한 번 해야 되니까 총 3번 반복하면 되겠죠. 모서리. 계산이 모서리는 3배야. 꼭지점의 개수는? 이 녀석의 꼭지점 어디 있어? 여기랑 위쪽 한 번이랑 아래쪽 반복해서 또 한 번 있잖아. 즉 사각 기둥이니까 사각형 4개에
2배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는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각기둥이면 면의 개수는 그 이름에 비해서 2개 더 나와요. 왜? 위 뚜껑이랑 위아래 뚜껑이랑 2개에다가 옆에 n개, 4개 있으니까 모서리는 그 이름에 비해서 위에랑 기둥들이랑 아래 총 3배 되기 때문에 3배. 꼭지점은 위에 따다다당 아래 따다다당 하니까 2배. 그래서 외웁시다. 뭐를? 기둥 공식입니다. 만약에 얘가 사각 기둥이 아니라 N각형을 쏟아올린 N각 기둥이야. 팔각 기둥일 수 있고 칠각 기둥일 수 있어. 자, 칠각 기둥 또는 N각형으로 쏟아올린 기둥은 자, 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바로 그 이름에 비해서 플러스 2개겠죠. N 플러스 2개. 괜찮아요? 감싸고 나서 위아래 덮어야 되니까 2개 더 덮어야 되죠. 그렇지? 모서리 개수는 그 이름 N각형의 모서리들을 올리고 덮어야 되니까 3배 나오겠어. 3n. 항상 잘해야 돼. 꼭지점은 2n일 거예요. 왜? 아래쪽에 사각형의 개수만큼 꼭 뾰족한 점이 있겠죠. 뾰족점. 그리고 위에 뾰족한 점이 있으니까 따라서 위아래에서 2배. 오케이? n 플러스 2, 3n, 2n.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이미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n이라고 안 했겠지. 문자 안 썼겠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되더라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공식화하는 거예요. n 플러스 2, 3n, 2n. 이름에 비해서 몇 배씩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땡땡 기둥은 그 밑면을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각뿔입니다. 땡땡뿔. 얘들아 뿔은 마찬가지로 정의를 알아야 돼. 밑면을 어떤 다각형으로 고정해. 예를 들어 사각형. 밑면을 고정하고 그 밑면의 기준으로 한 점으로 모이면서 올라간 도형을 각뿔이라고 읽어요. 용어 차이가 있어. 기둥은 뭐였어? 밑면을 평행하게 쭉 당긴 거. 기둥이지. 뿔은 뭐야? 밑면을 한 점으로 모이면서 올린 게 뿔의 정의예요. 밑면을 한 점이 모이게. 자, 그러면 그런 뿔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이걸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만든 거잖아. 사각뿔이라고 부르고 사각뿔에 마찬가지로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빠르게 조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름만 보고도 몇 개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사각뿔이니까 면 몇 개 있어? 1개요. 4니까 옆면이 4개 필요하지. 그리고 아래 하나 더 있으니까 4 플러스 1개겠죠. 왜? 밑면은 마지막에 더면 되잖아. 뚜껑은 마지막에 덮으면 되지. 옆에 4개다가 아래 1개 더하면 면의 개수야. 모서리는 사각형으로 형성했으니까 사각형이면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4개 또 더해지. 따라서 얘는 곱하기 2배겠죠. 아까는 3배였거든 기둥은. 지금은 2배인 거야. 그치? 꼭지점은? 그 뾰족한 자리가 사각형으로 만들면 4개가 뾰족하면서 올라가는 곳까지 여기까지 뾰족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규칙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N각뿔이면 면의 개수 몇 개, 모서리의 개수 몇 개, 꼭지점의 개수 굉장히 빠르게 문자로 표현해줘요. 자, 뿔에 대해서 면은 몇 개예요? N 플러스 1입니다. 아래는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면을 낼 때 하나, 둘, 셋, 넷, N 플러스 1개. 모서리의 개수는 그 이름에 비해서 선들은 2배씩 나오겠죠. 2n 괜찮나요? 외울 수 있겠어요? 외워야 돼요. 오케이 2n. 마지막 꼭지점의 개수는 그 이름에 비해서 점들을 세고 n개에다가 꼭지점 한 개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1개.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가셔야 돼요. n 플러스 1, 2n, n 플러스 1. 그거는 그냥 그 모양의 규칙성을 보는 거예요. 면의 개수인지 모서리인지 꼭지점인지를 제가 문제를 읽고 푸시고 마찬가지로 각뿔이 끝났고요. 이건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처음 배운 거. 각뿔대. 대가 먼저 카메라 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걸 대라고 부르거든요. 뭐뭐의 각뿔의 대인데. 자, 각뿔대 여러분들이 이제 각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각뿔. 네. 당연히 여러분들 각뿔 때는 각뿔로부터 파생한 녀석이에요. 저보다. 자, 우리가 아까 사각뿔이 뭐냐면 아랫면을 사각형으로 하고 한쪽으로 말아 올린 한 점으로 보이는 도형을 사각뿔이라고 불렀지.
자 그러면 미안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자 사각뿔은 뿔이고 사각뿔대라는 건 사각뿔을 먼저 그리고 나서 아랫면이랑 평행한 방향으로 칼로 자르면 즉 아래 밑면이랑 평행한 쪽으로 중간에 툭 자르면 여기가 지워지면서 위에 뚜껑을 버리면 예? 뿔을 자르는 거예요. 뿔을 잘라서 위에 뚜껑을 버려. 그러면 그때 생기는 모양을 뿔대라고 불러요. 뿔대라는 건 일단 각뿔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각뿔을 가만히 두지 말고 툭 잘라서 버리면 그 도형을 그때 대라고 불러요. 머리를 버리는 거 잔인하죠. 나 이거 왜 뭐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사각뿔대라고 한 글자 더 붙여줘야 돼요. 대. 사각뿔을 자른 도형이에요. 그럼 사각뿔을 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각뿔대. 대는 마찬가지로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맨날 물어볼 거거든. 네. 그러면 신기하게 각기둥이랑 똑같겠다. 왜냐면 어차피 면들을 세는 과정이나 면들을 세는 과정이나 모서리게 세는 과정에서 어차피 기둥이랑 똑같이 세지겠죠. 왜냐면 사각 기둥이나 사각 뿔대나 싸고 있는 감싸는 모양이 비슷하잖아. 따라서 면들도 똑같고 밑면이 똑같으니까 개수를 셀 때는 면의 개수나 모서리 개수나 꼭지 개수나 복사 붙여넣기예요. 사각 기둥이랑 똑같이 세져요. 그래서 n각 기둥에 대한 n각 뿔대에 대해서도 면과 모서리 꼭지점 각각 n 플러스 2, 3n, 2n으로 되어진다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이해한 다음에 외우시면은 그냥 읽자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책에 있는 게 첫 번째 얘들아, 각 기둥은 그 면을 고정하고 평행하게 올라가는 도형 기둥이니까 기둥은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옆면의 모양 볼 줄 알아야 돼. 각 기둥은 맨날 보면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될까? 직사각형이야. 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 모양일 거야. 그쵸? 옆에서 봤을 때 사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사각형 뾰족하게. 그 다음 직사각형 모양이고 그 다음에 사각뿔은 예를 들어 뿔은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있어서 옆면이 삼각형 모양일 거예요. 자, 뿔대는 뿔을 만든 다음에 위를 자른 거니까 옆에서 봤을 때 사다리꼴 모양이 된다는 걸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다가 얘는 사다리꼴이 된다는 게 추가적인 옆면의 모양. 그 여러분들 그 보기문 보시면 아주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서 딱 봐도 그러겠지 하면서 그렇게 알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국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개수 잘 구하세요. 면의 개수. 좋습니다. 자, 다음 쪽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쇼타임입니다. 자, 158쪽에 1, 2, 3, 4번 있는데 1번부터. 자, 1번은 용어예요. 첫 번째. 네모안에 알맞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번. 땡땡인 땡땡으로만 둘러싸인 것을 땡땡을 다면체라고 한다. 첫 번째 뭘까? 4개의 면? 저건 다면체의 정의이기 때문에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땡땡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 한다. 첫 번째 빈칸. 빈칸 여러분이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저런 상황을 다면체라고 부른다. 여러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거기 삼각뿔이 있어요. 사각뿔. 사각뿔은 자, 첫 번째 저기는 모서리겠죠. 이렇게 선을 지칭하는 자리. 그다음에 면을 지칭하는 게 면이고 당연히 맨 위에 있는 건 꼭지점이겠죠. 가로 쓰는 건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자 2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는 겁니다. 자 2번은 면체를 보는 거야. 얘들아. 면체의 이름 또는 기둥, 뿔대. 밑면을 먼저 보세요. 몇 각형으로 올라가 있네? 몇 각형으로 솟아 올라갔는지 봐요. 신면체 이런 것도 한글로 써야 돼. 네, 한글로 써야 됩니다. 10면체면 10면체 써요. 여기 10면체가 없을 텐데. 예시에서 10면체가 하나도 없어요. 10개짜리도 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7면체? 7면체는 지금 맞아요. 7면체 있어요.
겁나 많네. 밑면을 기준으로 이름 부를 때는 몇몇 기둥이라고 불러야 돼요. 밑면 기준이면 면의 개수 셀 때는 면체라고 부릅니다. 몇몇 면체. 뿔을 자른 모양 대라고 부릅니다. 뿔대. 정말로 귀찮게 쓰여지지요. 물론 저는 생각한 게 5면체, 6면체, 7면체, 8면체라고 써야 됩니다. 면체로 쓸 때는 면의 이름은 플러스 1개고요. 어디요? 바쁘신 분들은 제 거 보면서 잘 나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면체, 6면체, 7면체, 8면체라고 부르고 그때에 해당하는 꼭지점과 모서리를 따로따로 세면은 6개, 8개, 10개, 12개. 그 다음은 3배씩 9배, 12개, 15개, 18개. 또 아까 말씀면 여러분들 올바르게 채워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는 해당하는 가장 핵심은 이름부터 잘 외우시고 면체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 다면체의 기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기둥의 3개랑 뿔의 3개랑 뿔대의 3개가 있는데 이름을 부른 건 기둥은 밑면이 그대로 올라갔을 때 한 점으로 보이면 뿔이에요. 그 다음에 뿔이었다가 툭 자르면 뿔대로 부른다. 이 각각의 개수들은 이름에 비해서 몇 배 하거나 플러스 1개 하거나 플러스 2개 하면은 잘 세워진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문제 속에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려지고 나서도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를 밑면을 그려가고 올라간 모양을 보시면 면, 모서리, 꽃이점 개수를 상상을 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지어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 몇 문제 푸다가 집에 가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자, 옆에 이제 159쪽의 확인 문제 첫 번째 주제는 다면체, 세 글자예요. 다면체는 도형인데, 입체 도형인데 여러 개의 면들로 둘러싸지는지를 검사해 봐야 돼요. 다면체가 되는 거, 자, 확인 문제 1번 한번 해보세요. 자, 기억부터 비읍 6개 후보 중에서 다면체가 확실한 게 몇 개 있을까요? 다면체? 여러 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야. 기억. 육각 뿔은 뿔이니까 다면체죠. 왜 다 뿔은 다면체냐? 다면체라는 건 애초에 면들로 줄여서 돼요. 자, 기억 참. 확인 문제 1번의 기억은 참이에요. 니은 정사 면체. 사 면체라는 말 자체가 면체니까 다면체겠죠. 네. 기억 니은 디귿은 원뿔대. 원뿔대는 아직이에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근데 원뿔대는 다면체가 아니에요. 원뿔은 원으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다면체로 안 봐요. 리을은요, 구. 얘들아, 축구공 모양을 구라고 부르잖아. 네. 구는 다면체가 아니에요. 왜? 곡선으로 둘러싼 뾰족한 게 없잖아. 뾰족하지가 않잖아요.
자, 미음은요. 오각뿔대. 뿔대니까 다면체죠. 왜 오각뿔로 만든 면으로 줄여서 모양이지? 비읍, 직육면체. 직육면체도 면체니까 그냥 다면체. 따라서 기역, 니은, 미음, 비읍. 네 마리가 다면체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가나 마바가 지금은 읽어봤을 때 다면체가 맞아요. 원뿔대나 구는 다면체가 아닙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 2번 한번 해보세요. 그 도형의 이름을 읽고 몇 개인지 예상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확인 문제 2번. 팔각뿔대. 네. 면의 개수 땡땡. 그 다음에 땡땡 개수를 잘 세보세요. 쌤 도형이 안 그려져 있는데요? 삼각해봐. 팔각뿔대 모양을 올려보세요. 팔각뿔대의 면의 개수 A개. 구각뿔의 면의 개수 B개. 더하면 몇일까? 각각 세면 돼요. 뿔대인지 뿔인지 기둥인지도 먼저 읽고 그림을 연상해 볼게요. 좋습니다. 바로 각각 10씩 나와서 더하면 20 나오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10이에요? 네. 팔각 뿔대니까. 팔각 뿔대는 팔각형을 기준으로 올라간 모양이니까 그러면 면의 개수는 면에 2개 더해서 10개 나오고 구각뿔대인 줄 알았어요. 문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구각뿔은 그냥 구각형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9 플러스 1, 10개 돼서 2개 더하면 20개가 총 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공식이 눈에 올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160쪽에 이제 확인 문제 3번인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각각의 도형을 보면서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에 합했을 때 가장 큰 많은 도형은 누굴까? 이거는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 돼. 뭐라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 돼. 확인 문제 3번은 아씨 진짜요? 해야 돼요. 보기문 보면서 개수 세고 개수 세고 개수 세고 개수 세고 해서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의 합이 가장 클 것 같은 게 보기문의 후보 중에 누가 가장 클까?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 돼. 삼각뿔대를 머릿속에 그려봐. 면 세고 봐봐요. 모서리랑 꼭지 세봐.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 됩니다. 참고로 기둥이 많을 확률이 높겠죠? 네. 직관적으로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인데 기둥이 많을 게 기둥이 졸래 많겠죠. 모서리도 많고 좀 많겠죠. 무 더하기 꼭이에요. 어려워. 각각 모서리 꼭지점 순서대로 각각을 생각해보면서 계산해보시면 2개, 6개, 15. 따라서 더했을 때 가장 큰 건 2번입니다. 오각기둥이 가장 많은 개수예요. 왜? 기둥이니까. 기둥은 모서리가 좀 많이 나오죠. 밑면 2배 하거나 3배 하거나 나오기 때문에 오각형의 2배, 3배 해서 개수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뿔은 비교적 적게 나오죠. 플러스 2개. 선생님 근데 7%는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많네요. 잘 분투했네요. 근데 뭐 더해봤자 20밖에 안 돼서 이 5개 중에 그나마 이번에 잽도 안 되죠. 좋습니다. 그 다음 확인 문제 4번. 이건 여러분들 스무고개 하는 거예요. 스무고개. 면의 개수가 6개짜리 각 뿔에 모서리가 몇 개개 또는 곡선 몇 개개 면의 개수가 6개인 각 뿔? 거기서 끊으면 이름이 뭐인 거죠? 면의 개수가 6개인 각뿔의 이름은 뭘까? 오각뿔이요. 오각뿔이지. 칠각뿔일까요? 육각뿔일까요? 팔각뿔일까요? 바로 오각뿔이래요. 왜? 뿔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면의 개수가 6개인 각뿔은 해석해 보면은 뿔이면서 6개 되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오각뿔이에요. 그렇죠? 네.
오각형으로 솟아 올라가야 6개가 되는 뿌리죠. 따라서 오각 뿌리고 그거에 대한 꼭지점 모서리 세고 세우니까 뿔의 개수 공식. 오각뿔은 올라가니까 모서리가 2개씩 나와서 10개 나올 거고요. 네. 면의 개수가 이제 꼭지점 개수는 6개요. 여기다가 플러스 1개 하니까 6개. 따라서 2개를 하시면 되나요? 예? 아니에요? 미안. 깎아보면 A 따로 B 따로. 어쨌든 다면체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 문제 5번인데, 자, 다음 보기들 중에서 그 도형을 읽어봤더니 옆면이 사각형짜리인 거. 옆면을 봤을 때 사각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옆면이 사각형으로 보는 거냐? 옆면이 사각형이 보기 중에 6개 후보 중에 몇 개 나오시나요? 봐요. 기읍. 몇 개 나옵니까? 2개. 몇 개 나옵니까? 딱 써주면 옆면이 사각형 2개요? 아니 더 있습니다. 정답은 3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범인이 3개 살고 있어요. 옆면이 사각형이고. 기억, 미음, 기. 가마가 좋습니다. 얘들아, 기억은 정육면체의 모양이 뭐게? 정육면체는 6개 면이고 주사위 모양이에요. 미음이요. 주사위 모양이니까 옆면이 사실 맞죠? 통과. 니은은 아니. 원뿔은 애초에 옆면이 없어. 예. 원뿔은 이상 모양이에요. 연물 하나밖에 없어. 괜찮은데 근데 삼각형은 아니다. 좋아요. 디귿. 삼각뿔은 삼각형 올라갔으니까 삼각형 모양이죠. 옆면이. 따라서 탈락. 리을은 칼과 뿔이니까 뿔은 다 삼각형 모양이에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니까. 4번은 뭐가? 돼요. 미음은 오각기둥은 기둥이니까 틀릴 겁니다. 기억은 안 돼. 뿔때도 사다리꼴 모양으로 옆면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사각형은 맞아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비율도 차이. 왜? 사다리꼴도 사각형이에요. 사다리꼴도 사가 세점으로 연결돼 있, 4점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미음, 비율. 살짝의 속임수. 속임수가 있었죠. 사각형이죠. 사다리꼴도 있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 문제 6번은 네. 이게 사실상 스무고개죠.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말하시오야. 이름. 자, 1번 가. 두 밑면이 평평. 평행하더라. 뿔은 아니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니은. 옆면의 모양은 이게 핵심 단어 나왔다. 뿔테. 사다리 꼴이니까 각기둥이냐 각뿔대 중에서 뿔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모서리의 개수가 18개 나왔을 때 그러면 몇 각뿔대일까요? 육각뿔대요. 좋아요. 18을 나누기 3하면 6각뿔대였겠죠. 따라서 맞습니다. 6각뿔대. 사다리 뿔이라는 표현은 뿔대인 걸 연상할 수 있는 거고 육각형인 건 모서리 개수가 18개 나왔다는 거 나누기 3하면 6개.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래 있겠죠. 쭉 올라가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끝났어. 진짜 두 문제다. 예? 마지막 문제. 확인 문제 7번. 얘들아, 확인 문제 7번도 이제 올바른 거 찾기 글자 문제거든.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해보자. 확인 문제 7번. 1번부터 5번 중에 올바른 게 하나만 있대요. 삼각 기둥이면 삼면체이다? 예. 삼각 기둥을 그려보면 면이 몇 개 있어요.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기둥은 면이 5개니까 5면체라고 읽어야 돼요. 3면체가 아니라 5면체라고 쳐야 돼요. 2번은요. 오각뿔을 상상해봐. 모서리 6개야? 아니면 오각뿔은 10개 있죠? 네. 6개 이상 말이죠. 탈락! 각뿔의 옆면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다르다. 아니. 항상 각뿔은 삼각형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들이니까. 그다음 4번은 각 기둥의 두 밑면은 평행하고 합동까지 된다? 각 기둥은 합동까지 되죠. 네, 돼요. 이렇게 올린 거니까 평행하면서 합동. 그럼 겹쳐지겠죠. 답은 정답은 4번 나왔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1, 2, 3번, 5번이 다 틀린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몇 개씩 다른지 눈썰미로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8번만 좀 이야기하다가 끝내도록 할게요. 8번은 거기 책에 공식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 참고해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유명한 공식이라서. 얘들아, 잠깐 소개하자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꼭지점이 모이면 선이 되니까 모서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니까 모서리 업그레이드가 된 면이란 말이야. 자, 근데 꼭지점은 점이고 모서리는 선이고 면은 이렇게 선이 모여서 평면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참고로 멋있어 보이면 외우시면 돼요. 얘들아 꼭지점을 영단어로 벌텍스라고 불러요. 영단어의 꼭지점이 벌텍스. 근데 앞글자를 따서 V라고 씁니다. 꼭섬의 개수를 V라고 쓰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여러분들 모서리가 엣지란 말 아세요? 엣지? 영단어 중에 엣지 있으세요? 아니면 스마트폰도 엣지 있잖아. 이 모퉁이라는 소리거든요. 모퉁이. 그래서 주로 모서리의 줄임말이 엣지입니다. 이게 되게 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면은 이게 참고하세요. 면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 얼굴 있죠. 얼굴을 영단어에서는 수학적으로는 페이스를 면이라고 부른대요. 따라서 F자를 따서 면을 F라고 면의 개수를 F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꼭지점이 V고요. 모서리는 E고 면은 F라고 부른다면 그때 F. F 풀, 마, 풀. 더한 다음에 뺀 다음에 더하면 이게 항상 숫자 2가 나온다는 게 옛날 수학자 오일러의 정리거든요. 이거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다면체는 꼭지점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 그 다음에 면의 개수를 더해보잖아. 숫자가 항상 2가 나와요. 이거는 항상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오일러의 공식이라서 저런 거 보면은 찍어도 이라고 쓰시면 돼요. 숫자 2라는 게 아주 갑자기 왜 나올 거예요 숫자 2가? 어쨌든 베프잖아. V-E-F. 베프는 항상 2입니다. 언제? 빼고 나서 더했을 때 순서가 되어 있다면 항상 2가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보시면 진짜로 돼요. 예를 들어 오각기둥 있잖아? 오각기둥에다가 모서리 개수 세고 모서리 개수랑 꼭지 개수랑 면의 개수 쓴 다음에 더하고 빼고 더하면 그 정답이 계속 2가 나오는 아름다운 상황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 8번은 그 정답이 저거는 에이 100% 안 되네. 되나? 아. 얘들아 확인 문제 8번은 문제에서 이거 보니까 몇몇 체인지가 안 써 있어. 아, 바꿀 때. 서 있네. 뭐 재미없네. 얘들아 모서리의 개수가 21개인 뭐? 뿔대가 있대. 네. 그럼 그 녀석이 이제 V 플러스 F 이제 F 벌텍스랑 페이스 이제 꼭지점이랑 면의 개수를 더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상 이건 공지 안 써도 되겠네요. 왜? 모서리 개수가 21개인 각뿔대의 이름이 뭐야? 얘는 7각뿔대라고 읽으면 돼서 왜냐면 모서리에 3배에서 나오는 규칙이 있습니다. 3배. 그래서 7각뿔대에 꼭지점 모서리를 따로따로 구하면 7각뿔대니까 2배 한 만큼 14개 나오겠습니다. 꼭지점은 14개고 그 다음에 면, 칠각뿔대는 면이 옆면 7개랑 위아래 총 9개니까 더하면 23개. 정답은 23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뭐 오일러 공식 안 써도 푸시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 문제에서 V에서 1 뺀 다음에 F를 더하잖아? 근데 숫자 2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63쪽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163쪽까지가 숙제고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여기까지 시험 범위 나올 겁니다. 다면체